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시간이 제한됐던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이 21일부터 2주 동안 정상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부산시는 최근 감염 추이와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일이면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이 교통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땅한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도입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금정구 지역 주민들이 침례병원을 국민건강보험이 운영한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해달라며 보건복지부에 주민서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은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시를 상대로 한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 실패세 찬반 주민투표 행정소송에서 시민사회가 패소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를 지나가다 보면 차가 막혀서 답답해하기 일쑤입니다. 워낙에 교통량이 많은 탓인데 당장 올해 테마파크 개장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이어지는 도로나 터널의 추가 개설도 필요하고 또 오시리아 관광단지 안에서의 원활한 이동, 교통 대책도 필요한데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의 도입도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대규모 쇼핑몰이 밀집한 동부산 관광단지. 단지 내에는 왕복 6차선에서 8차선까지 도로망이 구축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교통지옥으로 변합니다. 빠져나가는데 20분 이상 걸리죠. 수송장까지. 수송까지는 안 막히면 10분도 안 걸리죠. 막히는 시간이 있어요. 막 주말, 빨간 날, 이런 날. 여기에 테마파크까지 개장하면 주변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야 하지만 문제는 예산과 공사 기간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 환경 구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단지 내 이동 편의성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같이 이용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행체계가 중요하고요. 일단 단지 내에 모빌리티의 그 전용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부산 관광단지 주변은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명소가 즐비해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지역 관광산업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기장에 자연, 문화유산, 관광단지 등을 연계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관광자원을 밀착해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이면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떨쳐내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교통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시간이 제한됐던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이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부터 2주 동안 정상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감염이 서서히 줄고 있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욕장업의 경우에도 사우나와 찜질방 등 땀을 흘리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산시가 부산에 있는 외국 공관 등 6개 기관에 해수욕장 내 행위 제한 행정명령 준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부산시는 얼마 전 미국의 기념일 휴가 기간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외국인들이 방역 지침을 위반한 이후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서한문을 통해 부산시는 오는 7월 미국의 독립기념일 등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 방역과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고 부산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도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해운대구는 지난 6월 1일자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통제하고 있고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통제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린 지도 어느덧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이 빠른 변화 속에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4일까지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가 유지되고 전남, 경북 16개 시군, 경남 9개 군, 강원 15개 시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또 경남 창녕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시범 적용을 유지합니다. 이후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개편안에 대한 준비와 적응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스포츠와 공연 등 문화활동의 입장 허용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이 2단계 지역은 10%에서 30%까지, 1.5단계 지역은 30%에서 50%까지 확대되고요.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 기본 방역수칙 등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최대 4,000명까지 입장 가능하다는 등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준이 완화됐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또 자유롭게 즐겨도 된다는 건 아니겠죠. 모두가 원하는 자유로운 일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모인다면 일상 회복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고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방식 역시 디지털 경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이 디지털 경제로의 진입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기둥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차선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집단에서의 생활보다 개인의 삶이 중요해졌고 비대면 거래는 가속화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경제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라이브 커머스와 구독 경제 등 디지털 경제로 대변되는 키워드를 주제로 한 포럼이 중소기업 유통센터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포럼의 강연자들은 이런 환경의 소상공인 역시 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존 전략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결국 디지털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처럼 각자의 브랜드나 각자의 상품을 어떻게 인지시키고 어떻게 활동하게 할 것인가.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은 15%, 필요성을 느끼는 소상공인도 30% 정도 수준입니다.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찌감치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진입해 성공을 거둔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경제는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시장으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라이브 커머스에서 계속 판매하면서 수익이 월 최소한 3천만 원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발전할 것 같고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도전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한 매출 하락, 이로 인해 생존을 걱정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소상공인들을 디지털 경제 안으로 끌어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2017년 재정난으로 문을 닫은 금정구 유일의 종합병원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보건복지부를 찾았습니다. 지난 15일 금정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주민대표 2명과 금정구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10일 열흘 동안 주민 9천여 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분간 이어진 면담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급성을 알리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보험자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종합병원급 시설과 의료진의 합리적인 의료비로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모델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일산병원이 보험자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송정해수욕장에서 부산시장배 국제서핑대회가 개최됩니다. 4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일반부와 입문부, 유소년부 등 6개 종목에서 대결이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대표 선발 점수가 부여되는 부산코리아 오픈 종목도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시장배 국제서핑대회는 지난 2019년부터 해운대에서 송정으로 장소를 옮겨 열리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학생들의 대규모 항일 시위가 있었는데요. 시위가 일어난 날은 현재 부산 학생의 날로 제정돼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일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학생의 날이 있었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이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일제의 침략이 한창이던 1940년 11월 23일, 지금의 구덕운동장에서 일제는 학생들을 동원해 전력 증강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일본군 장교 노다이는 일본 학생들을 우승시키기 위해 우리 학생을 차별하고 편파 판정했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조선 학생 1000여 명은 가두 시위를 펼치고 장교 관사를 습격했습니다. 이날이 지금의 부산 학생의 날입니다. 서구 서대신사동 우리 동네 역사 알기는 2015년부터 부산 항일 학생 의거를 중심으로 서대신사동의 역사를 발굴해 알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든 주민들이든 어느 한 분 하나 알고 있는 분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부터, 이 이야기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보자 하고 시작한 게 계기가 돼서 매년 3.1절 8.15 행사를 항일 학생 의거가 일어났던 구덕운동장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산 항일 학생 의거 기념탑은 부산 진구 어린이 대공원에 설치돼 있고 기념 행사도 기념탑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작 의거가 일어났던 구덕운동장에는 작은 표지판만 하나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 동네 역사 알기는 기념탑을 구덕운동장으로 옮겨오고 기념관을 짓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2016년 제정된 부산 학생의 날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대신 사동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정리하고 주민들의 기록들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이야기들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사가 없는 동네나 역사가 없는 가정이나 개인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은 한데 묶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홍보하는 것. 우리 동네 역사 알기는 지난해 연말 홍보관을 열고 역사 자료 전시와 역사 문화 탐방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하자며 시민단체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기각 판결했습니다.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는 18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이번 판결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곧장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특히 주한 미군 기지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한 미군 기지 내 위험시설에 대한 요구를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응당 부산 시민이 그 시설에 대한 존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혹시 어떤 사람이 모기에 잘 물리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어린아이들이 보통 잘 물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 짙은 색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사람이 모기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신진대사량이 많으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서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럼 모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우선 깨끗이 씻고요. 밝은 색 옷을 입기도 하고 특히 모기가 싫어하는 허브 오일을
귀 밑과 손목에 살짝 발라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곧 모기가 극성을 부릴 텐데 그 방법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